안녕하세요, 백야입니다. 오늘 위기설 2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와 거래량은 모든 수급의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종합을 한번 확인을 해봐도 개인은 많이 샀어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전반적으로 팔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001,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종합주가지수 5일선이 자꾸 밑으로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아직 주춤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눌림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점차 5일선이 25일선 밑으로 내려 꽂는 것도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 그냥 개인들이 코스닥은 원체 좋아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었다는 건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 거래량이 콘크리트를 깨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코스피 200 지수는 선물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200 종목을 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을 해서 막 삽니다. 그러면은 그때 팔아치우죠, 외국인들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매수대가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거대 매물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꼭 7월이 위기가 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이 상당히 험난한 그런 달이 될 것이다. 이유는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있고 산업 전반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줄감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저기서 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상황도 예전과 다르게 북한이 얼마 전에 요때 상당히 안 좋은 폭발을 하고 그랬을 때 잠깐 휘청을 했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상당히 잘 버텨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상황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시 재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좋지 않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뿐더러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 방 또 터치면 휘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심리지표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하는 기준도 25일선도 깨졌고 콘크리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종합주가 지수를 떠나서 경기가 침체되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면 대체적으로 환율이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경우에는 금값이 올라요. 금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쪽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값이 상승을 하고 가상화폐도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1100만원에서 떨어질 생각을 않고 어느 정도 부춤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꼭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침에 시초가 매매를 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손실을 봤어요. 한 8% 정도. 왜 8%를 손실을 봤냐면 전번주에 코오롱 플라스틱을 매도를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125일 이평선 위에 있어서 그나마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25일선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진즉에 손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오늘 종목 중에 12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코데즈 컴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을 매수를 했는데 너무 고가에 매수를 했어요. 이유는 코데즈 컴바인이 아침에 시초가가 높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25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실수를 한 거를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일봉상 전일에 거대 양봉이 생겼습니다. 거대 양봉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줄은 음봉이 발생을 하면 대체적으로 손을 털고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주가가 전일 거래량의 원래는 80%거든요. 이게 50%면 전일 거래량 양봉의 50%죠. 그러면 이 정도가 75%인데 원래는 80%입니다. 이건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전일 거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바닥을 찍고 전일 종가의 80% 정도를 회복하면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데즈 컴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거래량이 처음 발생을 하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을 발생을 하는데 거래량이 확 준다? 눌림목 구간이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버텨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일 거래량의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물대도 30%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지금 8%예요. 8%. 제가 손실이 8%지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거를 가져가서 그 다음날 추세가 내일 추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저녁에 리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요 쪽집게하고 이평선하고 이런 종목에서 나온 종목을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일 이평선 종목을 돌파를 했어요. 어제 코데즈 컴바인이. 그렇지만 제가 요거를 산 이유는 5일선이 25일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신호가 떨어지고
신호가 떨어지고 아침에 보니까 이 정도 종가 대비 시초가 대비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5일선이 자꾸 내리꽂더라고. 그래서 25일 이평선 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눌림목에서, 여기가 눌림목이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하는데 또 전일 종가를 기준을 해서 3030원 밑으로 내려오면 기다렸어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줌 마른 강아지처럼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 눌림목에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항상 전일 종가 대비 2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종목이 검색이 되더라도 항상 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코데즈 컴바인을 사는 바람에 원래는 3표 시멘트를 사려고 했습니다. 왜 3표 시멘트를 사려고 했냐? 5일선이 125일 이평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시초가가 엄청나게 높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3,900원. 요때 3,900원 거의 18% 상승을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코데즈 컴바인이 좋아서 그걸 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흐름이 고가 대비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한 다음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10시에 매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눌림목 구간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5일선이 125일하고 25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 종목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은 한번 사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3표 시멘트를 오늘 샀으면 좋았는데, 눌림목에서 오늘 샀으면 좋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오늘 제가 매수해서 손실 보고 있는 코데즈 컴바인 하고, 왜 안 나오지? 자, 코데즈 컴바인 다시 코데즈 컴바인 관심 그룹 새 그룹 아닌데요. 자, 코데즈 컴바인하고 뭐죠? 3표를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라면 저 같으면 3표 시멘트를 삽니다.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여기서 25일 이평선만 돌파를 해주면, 요 매물대만 돌파를 해주면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서 이제 저가가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해서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경인양행이 나왔었는데, 경인양행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대를 돌파하면 날아갑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장대 양봉이 생겼었는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반도 못 미치는 음봉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추세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는 여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요 그림이 장대 양봉 있다가 거래량이 점점점 줄고 있잖아요. 요렇게 요 그림은 요렇게 마음에 안 드네요. 미래나노텍을 오늘 아침에 바로 뜨긴 떴어요. 아침에 뜨긴 떴는데 너무 빨리 날아가는 바람에 뭐 사고 보고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덕성도 시초가에는 그렇게 바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덕성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덕성이 아침에 얼마에 검색이 됐었냐면 이게 골라도 자, 요때 폭발적인 거래량이 전일 종가 대비 4,147원에 검색이 됐었는데 요런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줄지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요런 거래량 그림은 아주 좋아요. 이런 그림에서 샀으면 아마 상한가를 먹었을 겁니다. 파인베스틸. 자, 오늘 공부한 거는 이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시초가 종목을 공략하려면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라. 처음부터 시초가 매매를 하셔서 좀 20% 이렇게 고 수익을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시초가를 높게 시작하는 거는 사지 마시고, 전일 종가가 요 정도니까 전일 종가 대비 얼마죠? 전일 종가가 사면은 4,000원 잡고 5% 이상 오르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걸 차라리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예 고점부터 시작되는 거는 상당히 이게 상한가 따라잡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가에 시작된 거를 잡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림이 덕성처럼 밑에서 이렇게 전일 종가 대비 5% 정도 상승한 거를 잡는 게 더 그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거래량은 폭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25일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종목 중에 꼭 사신다고 하면 전일 종가 대비 5%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 아침에 사실 거면, 시초가에 9시 10분 전에 사실 거면 5% 정도 되는 거를 사시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동전주는 사지 마십시오. 1,000원 이하는 사지 마시고, 또 하나는 수익이 없는 회사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뭐 자본 잠식, 뭐 적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는 거 하고, 시초가 매매할 때 25일 평선 이런 거 거래량이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는 5%대나 그 정도 종목 3분봉으로 봤을 때 5%나 6% 정도 검색되는 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